20년 만에 최고 수익률 국민연금 73조 넘게 벌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한 해 운용 수익률이 11.3%로 잠정 집계됐다. 1999년 11월 국민연금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비해서도 1.6배 수준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및 운용수익금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97조 9천억 원 늘어난 736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연간 운용수익률은 11.3%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두 자릿수 대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 10.39%, 2010년 10.37%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32개 연도에서 연평균 5.86%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한 해 기금운용 수익금은 73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2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47조 8천억 원에 비해 1.5배 더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급한 연금액 22조 8천억 원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더 많은 데다 한국의 2019년 무역수지 흑자 45조 3천억 원에 비해서도 1.6배 수준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19년 수익률이 11.3%에 이르는 것은 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 부양 노력을 진행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군별로는 해외 주식 부문의 수익률이 30.6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미중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데다 우호적 환율 효과가 가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내 주식 부문의 수익률도 12.58%에 달했다. 코스피의 1년 상승률 7.6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 등 수출 기업의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증시가 지난해 연말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다. 해외 채권 부문 11.85%. 부문 역시 글로벌 경기 부양 노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채권 시장 강세 영향을 받았다. 대체 투자 역시 이자 배당 수익과 함께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9.63%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부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군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거뒀다는 부분이다. 2009년만 해도 저수익,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의 비중이 77.5%에 달한 반면 주식 및 대체 투자의 비중은 각각 17.8%, 4.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채권 비중이 48%, 마이너스 29.5%P로 낮아진 반면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은 각각 40.6%, 22.8%P, 11.5%, 7%P로 커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규모가 2024년에 1,000조 원, 2041년에 1,700조 원에 이르고 향후 10년은 유동성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기회가 풍부한 해외 투자를 보다 활성화해 기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안정적 기금 관리를 위해 우수한 투자 전문 인력 확충과 인프라 개선 등 기금본부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업무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본부, 전주 및 서울 2곳, 대전 1곳 등 4곳의 사무실에서 분산 근무를 진행토록 하고 외부인의 기금본부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대신 화상회의 등 온라인 통신망을 활용한 대외기관 소통체계를 운영토록 조치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해 총회장에 대해 건강하게 잘 계신다고 말했다. 이만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신천지의 수교 증거장막성전 이하 신천지 관계자가 교주인 이만해 89
총 회장에 대해 현재 건강하게 잘 계신다며 때가 되면 기자회견이든 뭐든 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신천지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이만해 총 회장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좀 그런 게 정부와 언론이 하나 돼 신천지가 잘못한 걸로 보고 우리 뒤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해자라고 재차 입장을 밝히며 어떻게 하든 신천지는 정부가 하는 일에 최선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언론이나 정부는 숫자 하나 틀린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신천지는 질병관리본부에 교인 21만 2,324명의 명단을 제공했으나 공식적으로 밝힌 24만여 명보다 3만여 명이 적어 명단 일부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가 1,100개 건물의 전 성도 명단을 정부에 내놨는데 어디에 숨긴 게 있냐며 몇 사람 뺀다고 득될 게 뭐가 있나?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정부가 한심하다며 다음 기자회견 때 이야기할 거지만 지금 문제는 발병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7일 오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334명 증가한 1,595명이며 추가 환자 대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돼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교인이 총 1,848명이며 그중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이명박 구속 집행정지의 항고장 제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즉시 항고가 제기된 때엔 해당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 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1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이후 재판부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저녁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본안 재판, 다스 횡령 등과 별개로 재항고심, 보석 취소권에 대해 먼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 신천지 방문 후 자가격리 상태라고 허위 진술한 2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이후 검경이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을 적발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지난 25일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가 A씨 28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의 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으면서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 조사를 받게 되자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고 자가격리 상태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실제 A씨는 용인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그가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실토했다. 허위로 검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보고 장난삼아 따라했다고 답했다. 장난이었겠지만 결과는 무거웠다. 경찰은 장난으로 검진을 본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큰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감염자 접촉 경위를 허위 신고해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만들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감염병의 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곧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2주간 주일예배 안 한다 온라인 대체.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결국 주일예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3월 1일과 8일 주일예배를 비롯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28일 마침 당회 및 주요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국민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7일 대구에 긴급의료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1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며 오는 3월 3일 대구시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벽예배, 수요예배, 토요예배 등을 중단한 상태. 교회가 운영하는 오살리 대자실국제금 10기도원도 3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 신도 수가 56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신교회다. 코로나19 업무 전주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업무를 하던 전북 전주시청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시께 전주시청 공무원 A씨, 43, 각 자택인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전주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는 등 코로나19 업무를 전담해왔다. 코로나19 총괄대책본부 상황실과 보건소 각종 행정을 지원하고 청사를 오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청사 출입을 통제해왔다. A씨는 전날에도 오후 11시께 퇴근했으며 아내는 경찰에서 최근 야근 등이 많아 피곤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유족 측에 확인했다며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영호도 정치는 새내기 통합당, 신임 공천 누구?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수도권 14곳의 공천 확정자 명단에는 정치 신인들도 대거 포함됐다. 서울 강남갑의 우선 추천, 전략공천, 된 태영호, 한국일은 대구민,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58, 강남을에 우선 추천된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 57, 모두 처음으로 선거에 나선다. 김영택 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을에 공천된 손영택 변호사, 49, 서울 영등포을의 박용찬 전 MBC 앵커, 56, 도 역시 국회 입성에 처음 도전한다.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 42세, 경기 성남 분당을, 함경우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북한통일연구센터 개원연구원, 46세, 경기 고양을, 도 모두 정치 새내기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전략공천 2곳, 태영호 전 공사, 최홍 전 대표, 과 단수 추천 12곳 등 14곳의 수도권 공천 확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원외 지역구여서 공천자 중 현역 의원은 김현아 의원, 비례대표, 이유일하다. 태영호 전 공사는 예상대로 서울 강남갑의 공천을 받았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갑은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이 희생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다. 대천 공사는 21대 국회 입성에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 최홍 전 대표는 강남을에서 이미 공천이 확정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금융 전문가인 최 전 대표가 치과의사 겸 변호사로 다방면에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전 의원의 삼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단수 추천으로는 서울에서는 성북을의 정택은, 양천을의 손영택, 강서갑의 구상찬, 영등포을의 박용찬,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가 각각 공천이 확정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병 김용남, 성남 분당을 김민수, 부천 원미갑 이음재, 부천 오정 란병도, 안산 상록갑 박주원, 고양을 함경 고양정 김현아 등이 단수 추천작 공천 확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